한 나라가 멸망할 때에는 갑자기 멸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폭정이 이어지다가 막판에 결국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대개 마지막 황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 황제라며 온갖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도 한 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죠. 그런데 이 인물을 욕하기엔 망해가는 나라 상황을 반전시키려 노력했고, 그렇다고 칭찬하기엔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도 많았으며 심지어 구국의 영웅 원숭환을 처형시키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인데요. 망국의 마지막 황제치고는 나름 평가가 좋습니다. 숭정제 이전의 황제들이 워낙 나라를 개판쳐놨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명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굉장히 애썼기 때문이죠. 그의 이복형이 바로 천계제였습니다. 그런데 천계제가 23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리자 그의 동생 주유검이 18세의 나이에 숭정제로 즉위했던 것이죠. 주유검은 만력 38년인 1610년에 훗날 태창제가 되는 주상락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태창제가 어머니였던 유씨를 극도로 미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주유검도 굉장히 미워했는데 그가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였던 유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일설에 의하면 아버지 태창제는 끊임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갑자기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매우 미워하던 유씨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느 날 주상락의 정신병이 도졌을 때 유씨는 잔인하게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죠. 어쨌든 주유검의 어머니 유씨의 시신은 환관이나 궁녀가 죽으면 매장하는 서산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주유검은 외롭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던 어머니를 항상 그리워했죠.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무덤 위치도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알 수 없었는데 훗날 그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 어머니를 몹시도 그리워하던 숭정제를 불쌍하게 여긴 한 신하가 어머니의 무덤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얼른 어머니 유씨를 효순왕태후로 추증하고 시신을 아버지 태창제의 경릉에 합장해 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기에 어머니 유씨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기억만 가지고 유씨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고, 훗날 초상화가 완성되어 황궁으로 가지고 올 때 숭정제는 눈물을 흘리며 초상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복형 천계제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문맹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동생 주유검의 교육에는 굉장히 신경 썼는데 덕분에 어릴 적부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역대 성군이나 현신들의 어진 정치와 가르침을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궁궐 곳곳에 그들의 초상화와 잠언 등을 걸어놓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죠. 황제가 된 이후에도 숭정제는 옷소매가 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는 뛰어난 업무 능력도 있었으며 주도면밀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근면함까지 겸비한 가히 명나라 역사상 최고의 황제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숭정제는 부패한 환관들과 관료들을 대거 숙청해버리면서 조정 쇄신을 위해 힘쓰기도 했죠. 심지어 그의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숭정제가 백성들에게 미안하다며 세금을 올려야겠다고 하면 백성들 역시 불평이나 불만 없이 받아들였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으로 임했고 아담 샬과 함께 메이드인 청나라 홍위포를 만들어 청나라의 침략에 맞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정도로 큰 단점이 있었으니 숭정제는 의심이 많고 신하들을 믿지 못했으며 굉장히 독단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전투에서 패배한 장수나 잘못한 부분이 있는 신하들은 어느 정도 용서도 해주고 넘어가주기도 하는 등 황제로서 자비도 베풀고 융통성도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모조리 처형시켜버린 것도 문제였죠. 그러다 결국엔 여러 큰 실책들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명나라는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숭정제가 제위에 올랐을 때 대외 정세는 위험과 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세워 계속해서 명나라를 공격해오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구국의 명장이던 원숭환이 홍위포를 동원해 후금군을 잘 막아오고 있었죠. 1626년에는 16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누르하치를 막아냈고 이후 영금전투에서는 기세가 등등하던 홍타이지마저 어리버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이었지만 권력의 정점에 서서 온갖 악행을 일삼던 위충현을 제거한 숭정제는 뜬금없이 원숭환을 위충현 일당으로 생각해 그를 해임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나마 다행인 건 후금을 막아낼 적임자는 원숭환밖에 없다는 걸 명나라 사람이면 누구든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의 청원 덕분에 원숭환은 다시 후금 방어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원숭환은 숭정제에게 5년 안에 요동을 평정하겠다라는 다짐까지 하게 되죠. 한편 원숭환이 지키는 한 절대 산해관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 여긴 홍타이지는 군대를 이끌고 결국 북쪽으로 빙돌아 북경의 북쪽 지방을 약탈하면서 진격해 1629년 10월 마침내 명나라 수도인 북경성 코앞까지 와버렸는데요. 천리나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할 후금군이 눈앞에 나타나자 원숭환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던 엄당의 잔당들은
원숭환이 길을 열어줘서 후금군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직 19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숭정제는 그들의 모함을 완전히 믿고 그때부터 원숭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북경 내에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고 백성들도 원숭환을 욕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죠. 한편 후금군이 북경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원숭환은 깜짝 놀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모아 북경으로 달려왔고 후금군과의 악전고투 끝에 결국 이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홍타이지는 군사를 철수시키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때 홍타이지는 명나라 환관 2명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홍타이지는 원숭환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그들이 듣도록 꾸민 뒤 인심 쓰는 척 두 환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숭정제에게 달려가 원숭환이 후금과 내통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숭정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의논할 것이 있다며 원숭환을 궁으로 불렀는데 찔리는 게 전혀 없던 원숭환은 별 생각 없이 숭정제를 찾아갔다가 결국 붙잡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때 숭정제가 격분하여 배신에 대한 추궁을 하니 이런 상황을 생각조차 못했던 원숭환은 크게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 그의 이런 태도는 숭정제의 의심병을 더욱 도지게 해 배신의 또 다른 증거로 보였던 것이죠. 홍타이지의 반관계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던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손승종은 원숭환을 죽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장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원숭환의 구명을 청했지만 결국 숭정제는 원숭환을 처형해버렸죠.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찾겠다고 외치던 숭정제가 후금군을 굉장히 잘 막아내고 더 나아가 요동을 수복하겠다고 한 원숭환을 제 손으로 죽여버리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원숭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자 조정의 대신들과 최전방 장수들까지 모두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었죠. 심지어 명나라군은 후금군이 아무런 방비 없이 강을 건널 때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성 안에서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을 만큼 후금군에 대항할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문제는 후금군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반란군도 있었던 것인데요. 1627년 농민반란에서 시작된 이후 탈영병과 전직관리 등이 대거 가담하면서 반란군은 엄청난 규모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이에 숭정제는 홍승주를 총대장으로 삼아 반란군을 진압하라 명했죠. 홍승주는 병력을 이끌고가 반란군을 제대로 조져버렸으며 이때 반란군은 겨우 수십 명만 남았을 정도로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자 숭정제는 크게 기뻐하며 홍승주를 청나라와의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었죠. 그런데 반란군이 진압될 때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부하 17명만을 데리고 겨우 도망쳤고 명나라가 청나라와의 전쟁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다시 세력을 모으고 반란을 또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도망갔던 부하들이 다시 돌아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세하면서 이자성의 반란군 세력은 급속도로 불어났죠. 이후 양양, 낙양, 개봉, 동관, 상양 등을 함락시켰으며 1644년에는 서안까지 함락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자성은 대순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스스로 황제라 칭한 뒤 병력을 이끌고 북경으로 향했죠. 하지만 명나라의 모든 병력은 청나라군을 막기 위해 산해관에 있었기에 반란군을 막아낼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남경으로 천도를 주장했지만 천도했다가는 앞에서는 청나라군, 뒤에서는 반란군에게 공격당해 명나라 마지막 군대인 오삼개군이 전멸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산해관을 비우자니 청나라군이 밀고 내려올 것이 뻔했으며 청나라군을 막자니 반란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기에 숭정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우왕좌왕하다 결국 반란군이 북경 코앞에 나타났고 그제서야 숭정제는 오삼개에게 원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군 요청은 이미 너무 늦었기에 얼마 안가 반란군에 의해 북경이 포위되어 버렸죠. 이에 숭정제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회의를 소집했는데 대신들이 다 도망치는 바람에 환관이던 왕승은 외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644년 4월 23일 외성수비를 맡고 있던 태감 조화순이 반란군에 투항했으며 2일 후인 25일 새벽에 결국 자금성이 함락되고 말았죠. 야사에 따르면 숭정제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다고 합니다. 북경이 불타오르는 와중에 숭정제는 자신의 아들들을 탈출시키고 처첩들과 딸들은 죽인 뒤 자신의 옷에 선조들이 이룩한 나라를 내가 이 지경으로 만들고 말았다. 죽어서 조상을 뵐 면목이 없으니 짐의 의관을 벗겨 얼굴을 가려라. 명나라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명나라에 대한 그대들의 분노는 나의 시체에만 풀어주길 바란다. 라는 글을 남기고 자금성 북쪽에 있는 경산으로 올라가 회화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명나라는 반란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죠. 이자성과 반란군은 숭정제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는데 관리들은 모두 고문하고 약탈했지만 숭정제는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도르곤이 북경에 입성한 이후 숭정제의 장례식을 후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숭정제는 17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만약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명군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이미 앞선 황제들이 워낙 나라를 철저하게 개박살 내놓은 터라 결국 망국의 마지막 황제라는 오명이 씌워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숭정제 하면 시대를 완전 잘못하고 난 불운한 인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숭정제가 목을 매달았던 회화나무는 역사적 가치가 큰 것에도 불구하고 훗날 문화대혁명 당시 또이병들에 의해 베어졌다고 하죠. 지금까지 기울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대를 잘못하거나 결국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